기초가 부족한 사람도 영어 문장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어, 동사.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문장에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사는요, 보통 주어의 상태나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데요. 주어가 무언가를 먹는다든지 혹은 마신다든지 이런 일반 동사가 주로 등장하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든 일단 이것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찾아도 영어 문장 어순 거의 90%는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보다는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전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 생일은 9월입니다. 태국에 사세요? 야, 제임스랑 어울리지 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인데요. 각각 문장마다 3초에서 4초 내로 바로 만들 수 없다면, 혹은 이런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헷갈린다면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영어 문장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딱 보는 순간 1초 만에 주어 동사가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는 저는 출근합니다. 출근합니다는 일하러 갑니다 라고 더 쉽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출근합니다 라는 주어 동사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go to work. 사실 주어 동사까지만 얘기하면 I go 여기까지예요. 나는 갑니다. 저는 갑니다인데 보통 이렇게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이 동사 구표현들, 이 덩어리 표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한꺼번에 외우는 걸 더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아니고 출근하다 go to work, go to work 이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I go to work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다면 거의 80~90%는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출근을 합니다. I go to work. 자,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출근하는지, 언제 출근하는지, 어디로 출근하는지 이런 자세한 정보들은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무조건 주어 동사가 먼저입니다. 여기서는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는 새로운 정보를 말하고 있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대중교통 얘기할 때 by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요. I go to work by bus. 실제로 얘기할 때도요. I go to work 그 다음에 잠깐 쉬고 by bus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애매한데 끊으면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한국어를 말할 때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단위별로 I go to work by bus 이렇게 중간에 살짝 쉬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go to work by bus 의미 단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여러 번 따라하면 이제 여러분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 더 해볼게요. I go to work by bus I go to work by bus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한국어에는 딱히 주어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내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이 웬만한 경우를 빼고는 주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라는 I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 I can't liv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사이에 can't 이런 게 들어갔죠. 보통 조동사라고도 하고요. 느낌 동사라고도 하는데 그 느낌을 더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냥 살다가 아니고요. 나는 살 수 없어. 할 수 없어니까 can't 이게 등장했어요. 이런 것들은 자주 만나다 보면 자주 사용되는 어떤 시제 표현이라든지 조동사 표현들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두 달 정도만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이거다라고 눈에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I can't live.
I can't live. 저는 살 수 없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I can't live. 자, 그 다음에 추가 느낌? 뭘 더하면 되죠? 당신 없이 살 수 없다. 그냥 살 수 없는 게 아니죠. 네, 뭐 좀 잘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너가 없다면 나는 살 수 없어. 이런 느낌을 주면 뭐뭐 없이 without 이 전치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문장 영어로 얘기해 보면 I can't live without you. 이렇게 돼요. 너 없이니까 without you. 이렇게 됩니다. 뭐 그 다음에 you 대신 다른 거 넣어서 뭐 난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다, 이 책이 없인 살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 어순이에요. I can't live without you.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쉬어도 괜찮으니까 한 의미 단위는 한 번에 얘기해 보려는 노력 조금만, 한 스푼만 더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you. 다 같이 해볼게요.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without you. 한 번 더요. I can't live without you.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으면 될까요? 네, 맞죠.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 남자 얘기, 뭐 그 여자, 철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데요. 한국어에서 많이 생략하니까 어색하지 않게 계속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 뒤를 보시면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동사 제일 끝에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서술하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이거를 끌어당겨서 가장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I am waiting. 네, 그냥 주어 동사는 I wait인데요. 다양한 느낌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서는 I wait를 이렇게 모양 바꿔볼게요. I am waiting. I 다음에 am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사 wait가 아니고 ing를 넣어볼게요. am waiting.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 am waiting. I'm waiting.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추가 느낌입니다. 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콕 집어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I am waiting at the bus stop. at 사용해서 어떤 한 지점을 콕 집는 느낌이 있습니다.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과 순서가 조금 다르죠? 한국어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면 영어는 일단 가장 앞에 있는 주어를 가져온 다음에 동사를 바로 얘기합니다. I'm waiting. 그 다음에 at the bus stop. 세 번 해볼게요. I'm waiting at the bus stop. I'm waiting at the bus stop. I'm waiting at the bus stop. 그래서 친구가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 나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지. 빨리 와. I'm waiting at the bus stop. Hurry u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제 생일은 9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 실제 생일도 9월인데요. 여러분의 생일 넣어서 다른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제 생일을 주인공으로 삼아 볼 건데요. 물론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 생일이 9월이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겠죠. 뭐 제 생일이 뭐 놀거나 마시거나 어디 가거나 출근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이렇게 제 생일은 9월인 상태를 얘기하니까 제 생일은 뭐뭐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My birthday is 비동사를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사람 주어가 아니라 내 생일은 뭐뭐요 라고 내 생일이 주인공으로 되는 거, 이 주어로 되는 걸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장을 많이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도 보자마자 My birthday is, My birthday is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동작이 들어가지 않고 상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My birthday is 그 다음에 바로 대상이 나오면 됩니다. 9월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뭐 달이나 연도나 이렇게 큰 단위를 얘기할 때는요. in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in September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하나씩 기억해서 이건 요일이니까 오늘 사용하고 달이니까 인을 사용하고 이론으로 외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이거를 외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in September에서 달만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월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My birthday is in M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몇 월이죠? 네, 이제 1월에서 2월 넘어가는데 1월로 해볼게요. 제 생일은 1월입니다. My birthday is in January. 네, 이거 달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일 혹은 우리 가족들 생일 정도만 달을 확실하게 외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제 생일은 9월입니다. My birthday is in September. 한 번 더요. My birthday is in September. 한 번 더요.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자신 있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태국에 사세요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처음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디에 사세요 이거를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태국에 사세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이지만 한국어에선 주어를 많이 빼놓죠. 네,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넣어주셔야 돼요. 물어볼게요. Do you live? Do you live? 네,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거 너는 산다. You live. 근데 물어보고 있으니까 앞에 두 동사를 가져왔습니다. Do you live? 너한테 물어볼 때는 가장 앞에 d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Do you live? 당신은 사세요? Do you live? 당신은 사세요? Do you live? 그 다음에 추가 느낌, 태국에 사는지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끝나죠? Do you live in Thailand? 네, 아까 연도라든지 달 같은 큰 단위는 in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시라든지 나라를 얘기할 땐 i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이 인서울 해야 된다. 네, 인서울, 서울에 가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Do you live in Thailand? 당신은 태국에 사시나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live in Thailand? Do you live in Thailand?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바꿀 기회도 있는데요. 당신은 서울에 사세요. Do you live in Seoul? 당신은 일본에 사시나요? Do you live in Japan? 이런 식으로 어떤 도시나 나라 이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대답도 가능해요. 대답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서울에 삽니다. 자, 주어 동사 뭐죠? I live. 어디에 살죠? In Seoul. 그렇죠. 주어 동사 찾으니까 어렵지 않죠? I live in Seoul.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요, I live in 울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요, I live in 부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임스와 어울리지 마라고 하고 있죠. 끝에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께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어울리지 마, 영어로 한다면 Don't hang out. 주어 동사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그냥 뭐뭐 해 혹은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듯이 강하게 얘기할 때는요, 주어를 빼버립니다. 다 넣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뺀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는 don't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don't, do not 이거의 축약 형태인데요. 하지 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어울리다 라는 거는요, 그냥 hang이 아니고 hang out. 이게 한꺼번에 어울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니까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울리지마는 don't hang out. Don't hang out. 어울리지 마. Don't hang out. 어울리다. hang out. 이렇게 계속 부정도 해보고요. 일반형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추가 느낌은요. 제임스와 어울리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제임스와 누구와 함께라고 해서 동반의 느낌 with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Don't hang out with James. Don't hang out with James. 한 번 더요. Don't hang out with James.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 두 개.
주어를 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임스가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다. 우리 아들이 제임스랑 노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Don't hang out with James. 제임스와 어울리지 마 라는 이 문장 사용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영어로 바꿔볼게요. 이 영어 문장 없이 말이죠.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헷갈리는 게 있으면 앞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강의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6개 중에 여러분이 만약 2개를 맞췄다. 저희가 만약 학창시절이었으면 혼났겠죠. 왜 너는 100점 못 받고 4개나 틀린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6개 중에 1개라도 맞췄다는 거, 혹은 전체 문장 중에 주어 동사로 찾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거든요. 가장 안 좋은 게 난 틀렸어. 이거 어떡해.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무조건 잘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출근합니다. I go to work. 버스를 타고 by bus. 전체 문장 I go to work by bus. 굿! 잘하셨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에 저는 살 수 없어요. I can't live. 당신 없이 without you. 뭉쳐 볼게요. I can't live without you.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니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I am waiting. 어디서죠?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뭉치면 I'm waiting at the bus stop. 제 생일은 9월입니다. 비동사를 사용한 거죠. 제 생일은 뭐뭐입니다. My birthday is 9월입니다. In September. 제 생일은 9월입니다는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자, 태국에 사세요 볼게요. 당신은 사세요? Do you live? 태국에 in Thailand. 전체 문장 Do you live in Thailand? 제임스와 어울리지 마. 뭐뭐 하지 마. 어울리지 마 라고 하면 Don't hang out. 제임스와 with James. 그렇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긴 문장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만드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해 주시고요. 많이 만들어 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은 숙제 하나 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6문장 중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딱 한 문장이나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장이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기억돼서 여러분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게 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